남자 셋이서 무작정 떠난 오사카 여행. 일본이라고 만화밖에 볼 줄 모르던 일본에서의 새로운 사람과 뜻하지 않은 새로운 만남. 그 경험 속에서 배워가는 넓은 세상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느꼈던 새로운 여행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이라고 쥐뿔도 모르는 그저 놀러온 사람에 불과했던 우리지만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경험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행을 준비한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사카는 우리가 생각한 일본의 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물과 시설물들 또한 한국인 어느 누가 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1, 2, 3, 4, 5. 다음에 뭘 할 건지. 그럴 때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면 생각하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왜 와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도톤보리강의 리버크루즈를 탑승하고 싶어 찾아온 이곳은 휴무일로 인해 탑승이 불가하게 되며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부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많은 인파로 인해 갈 길을 선택하는 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차의 여행 내 일본에 대해 좀 더 알고 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를 비교적 쉽게 접했어서 쉽게 생각했던 탓이었을까요? 자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번 여행에서의 가장 큰 오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집 등의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온전한 여행을 즐기기에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소 배워간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남은 일정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부딪히다였습니다. 리버크루즈 타기 일정이 없어진 데에 있어 첫 번째 선택은 오코노미야키 먹기였습니다. 오사카 거리 대부분의 음식점은 웨이팅이 기본이었지만 오코노미야키로 잘 알려진 한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사이드로 접할 수 있던 메뉴인 오코노미야키. 전문적으로 오코노미야키만을 다룬 식당이 많았기에 더욱이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만큼 한국어로 안내하는 직원분들도 있었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을 직관하는 오코노미야키는 냄새는 물론 맛도 생각한 맛 그대로였습니다. 자, 양념 많은 거 줄게. 뭐지? 오코노미야끼는 오히려 양념 맛이 더 세서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다시 힘차게 출발한 우리. 오사카 시내 근교로 가장 유명한 장소인 오사카 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난 너는 그냥 걷어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약 20분 이동 끝에 도착한 오사카 성. 국립공원과 같은 넓은 장소를 주변으로 색다른 먹거리가 즐비했습니다. 길거리 카레부터 우동, 아이스 코이까지
우리나라의 휴게소가 생각나네요. 여기는 오사카성입니다. 오사카성을 중심으로 크게 펼쳐진 공원은 모두가 함께 쉬어가고 즐거운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한 공원이었습니다. 진짜 뭐 관심 있어? 가까이 가까이. 컴온 컴온. 팔로우 팔로우. 스타트. 한국인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오사카성. 가슴 아픈 한국인의 역사가 묻힌 이곳은 지난 역사적 치욕을 인정하며 현재 국제적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 건물 내 층층마다 문화박물관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사카성 천수각 전망대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오후 5시 30분부터 엘리베이터 입장을 마감합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오사카 시내의 전경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해가 지기 전 오사카 시내의 모습은 낮의 활기찬 모습과 다르게 조금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보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놈만 빼고요. 각이 잘 안 나온다. 넌 나와? 아니?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주신 모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사카성은 공원 깊숙이 있었기에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은 꽤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JR 간사이선 오사카성을 타고 우리는 다시 오사카로 돌아갑니다. 오사카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하고 밝았습니다. 곳곳이 나타나는 일본 특유의 색깔과 관광객으로 더 붐비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예약한 숙소는 첫째 날과 같이 식당이 부족한 동네였기에 규카치로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 도톤보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규카츠라는 메뉴는 상상도 못했어서 굉장히 생소했는데 소고기로 이뤄진 돈가스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군요. 소고기이다 보니 각자 준비된 하루에 기호에 맞게끔 익힘 정도를 조절하여 먹을 수 있었어요. 웨이팅만 약 40분이었지만 나름 방문하기 괜찮은 곳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후 9시 슬슬 시내에 사람도 빠질 시간에 저희도 숙소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밤은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한 거리와 화려한 사람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왔다면 충분히 알고 즐겼을 멋진 거리에 빼곡히 채워진 스케줄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카가야역과 가까운 우리의 두 번째 숙소. 멋진 고양이 울프가 운영하는 여기는 에어 오사카 호스텔입니다. 야옹이가 뭘 알려주신 거야? 있지. 입에 거품 물었네.
She's angry. 조금은 친해진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곳 에어 호사카 호스텔은 오래된 주택가를 그대로 살린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호스텔 사장님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내 카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심심할 틈 없는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교토로 향하는 새로운 일정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직원 모두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었기에 비교적 간단한 회화로 소통은 어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찍 왔으면 나와줬으면 좋겠어. JR 라인을 타고 신오사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는 신오사카를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오사카역에서 따로 신칸센을 타고 교토역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기차 시각에 맞춰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라멘집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로 합니다.